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KF-21의 5세대 플랫폼 개발 착수 시점을 2030년대가 아니라 2026년으로 대폭 앞당기면서 사실상 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일정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공군력의 중심을 외국산 기종이 아닌 자국 플랫폼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선 KF-21은 초도 양산분 배치를 앞두고 있고 센서 융합과 스텔스 성능 향상, AI 기반 무장체계 통합 같은 5세대 핵심 기술이 더해질 경우 한국은 항공전력 체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즉 KF-21이 단순한 4.5세대 중간 기종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만 보유하던 최첨단 전투기 개발 축에 한국이 본격 편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로 미래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시점이 인도네시아에게는 정반대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과 함께 KF-21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 지연, 축소 요구, 불투명한 협상 태도 등으로 신뢰를 떨어뜨렸고 그 결과 개발 과정에서 영향력과 미래 옵션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어차피 한국이 우리를 손쉽게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개발이 본격화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확보해가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개발국 지위는 사실상 의미가 축소되었고 생산 라인 참여나 기술 이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UAE와 1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산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상대적 위치는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이미 큰 기회를 놓쳤다는 소회가 강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해진 일정대로 분담금을 납부했더라면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품 제작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었고 48대 도입 및 일부 생산 공정 확보로 동남아 전투기 생산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금쪽 같은 기회는 지연과 축소 요구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한국이 5세대 플랫폼 개발을 발표한 지금 인도네시아의 후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5세대 업그레이드가 현실화되면 인도네시아가 한때 참여했던 그 프로젝트는 더 이상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공군 현대화를 넘어 사실상 미래 항공전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오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 공동개발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 또한 지금은 심각한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칸 시제기는 미국산 GE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를 미루면서 일정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습니다. 튀르키예 자체 엔진은 아직 시험 단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태이며 튀르키예 내부 평가에서도 2030년대 중반 실전화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더 단순화하면 인도네시아가 기대했던 48대 분량의 확보 계획은 기약 없는 미래로 밀려났다는 의미입니다. KF-21에서는 스스로 발을 뺀 셈이 되었고 칸 프로그램은 엔진 문제라는 치명적 병목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 라팔 F5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성은 극히 낮습니다. 프랑스는 어떤 국가에도 핵심 기술 이전을 허용한 적이 없고 유지비 또한 악명으로 불릴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라팔 F사 42대를 대당 약 1억 9천만 달러에 계약하며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KF-21의 거의 3배 가격이라는 비난이 거셌고 확장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면 KF-21은 약 6천만 달러대로 성능 대비 비용 효율성에서 압도적인데 인도네시아는 바로 이 지점을 스스로 놓친 셈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최근 북한과의 방산협력 논의는 한국을 자극한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 방산협력을 논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한국 정부는 매우 강경하게 반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즉각 관련 협력의 성격에 따라 인리를 KF-21 공동개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파트너라는 보호막을 이용해 큰 부담 없이 지연 전략을 취해왔던 태도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경고였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프라보오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 국빈 방문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참여가 완전히 끊길 경우 20에서 30년 동안 최신 전투기 기술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필리핀이 KF-21 구매 의사를 공식화한 부분은
인도네시아에게 치명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KF-21 블록 2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남아 최초의 KF-21 운영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노려온 동남아 항공전력 주도권이 필리핀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중국은 필리핀의 KF-21 도입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역시 동남아 권역의 세력 균형 차원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과 감정과는 별개로 필리핀은 이미 카이와 다양한 조달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흐름은 되돌아가기 어려운 단계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UAE 협력 논의까지 더해지자 인도네시아의 불안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UAE가 KF-21 공동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수출까지 포함된 방산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위급 인사가 이미 KF-21 시제기 탑승 비행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아님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져도 한국의 선택지는 오히려 더 넓어지고 KF-21의 국제 파트너십은 인도네시아 없이도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인도네시아 내부 여론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를 포함한 여러 인도네시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의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칸 프로그램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도박인데 왜 한국과의 협력을 벌였는가? 한국은 2026년에 5세대 플랫폼 개발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직 엔진도 확보 못한 기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아예 노골적으로 KF-21에서 빠진 것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방산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를 옹호하는 의견은 크게 줄어든 상태이며 실용성과 비용, 산업 육성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현실적이었다는 후회 채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5세대 플랫폼 개발을 2026년에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기술적 선언을 넘어 동아시아, 동남아 방산 지형 전반을 흔드는 전략적 변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국, 파트너국과 함께 더 넓은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KF-21은 단순한 독자 기종이 아니라 글로벌 공동개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대안 없는 대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칸은 엔진이 없고 라팔은 지나치게 비싸며 KF-21은 신뢰 문제로 기회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미래 항공전력 개발에 정면으로 달려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그 길목에서 스스로 발을 뺀 대가를 혹독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미 달라졌고 국가는 선택의 결과를 결국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이 2026년을 기점으로 5세대 플랫폼 경쟁에 본격 진입하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동남아 항공전력 패권 경쟁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번의 선택이 수십 년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KF-21은 바로 그 사실을 인도네시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니아, 역사는 언제나 책임을 피한 나라보다 책임을 감당한 나라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